알아볼 건 글의 간격입니다. 자, 글의 간격을 지정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letter 스페이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word 스페이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line height가 있습니다. 세 개는 구분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letter spacing부터 볼게요. 자, letter spacing은 여기 글자의 정렬 얘한테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1에다가 자, 현재 화면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글자 이제 사이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자의 정렬 보겠습니다. 예. 자, H1에 가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죠. 위로 올라가서 얘입니다. 일단 letter spacing letter spacing입니다. 자, letter spacing은 letter가 글자 하나하나니까 글자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글자의 정렬에서 얘 지금 H1에다가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16픽셀 해볼게요. letter의 spacing에다가 16픽셀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글자 사이의 간격이 16픽셀이 된 거라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EM 단위를 쓸 수도 있죠. 1, 2M 똑같겠죠? 조금 더 다르군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가 이미 키워놨기 때문에 이거의 3배가 된 거군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letter spacing 이렇게 해서 픽셀이나 EM이나 뭐 기타 단위를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글자 자간을 어떻게 줬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사이사이의 간격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자, 포토샵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여기에 로고를 보면 여기 로고를 제가 클릭해서 얘의 자간을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T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에 자간이 120이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포토샵에서 이 글자 하나하나 사이가 120이래요. 이건 수치가 뭐냐고요? 픽셀? 설마 글자 하나 사이가 120픽셀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자간을 줄 때 여기서 픽셀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저걸 지금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저렇게 디자인을 했으니까 코딩할 때 저 글씨를 살려서 코딩을 할 거니까 레터 스페이싱을 줘야 되는데 몇을 줘야 되냐 이겁니다. 120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레터 스페이싱 포토샵에서 저 자간, 트래킹이라고 하는 저 자간은 1000이 1EM입니다.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1EM이라고요. 그럼 저번에 좀 전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봤더니 120이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몇 EM? 0.12EM이라고요. 120은 0.12EM이라고요. 1000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0.1EM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넣어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고 1EM으로 바꿀게요. 1EM일 때 그러니까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일 때에 대비해서의 글씨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사이가 포토샵으로 쳤을 때 120을 떠온 거를 지금 구현을 한 거라고요. EM 단위 이렇게 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포토샵에서 여러분이 디자인한 걸 보고 할 때에 이렇게 하십니다. 1000이 1EM이에요. 그러니까 120은 0.12EM입니다. 자, 레터 스페이싱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밑에 있는 워드 스페이싱을 보겠습니다. 자, 레터가 글자 한자 한자였으니까 워드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밑에 패러그래프 첫 번째 거의 패러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여기는 얘나 다 똑같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이든 영어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늘려볼게요. 클래스명 left에서 가서 word spacing 해서 EEM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거의 패러그래프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또는 픽셀로 할 수도 있고.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레터는 글자 하나하나, 워드는 단어. 그러면 얘는? 자, 두 번째 거에 가서, 두 번째 거가 얘죠. 두 번째 거에 가서 라인 하이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라인 하이트 40픽셀 해보시겠습니다. 라인 하이트를 40픽셀 했어요. 두 번째 클래스명인 센터에 가서 라인 하이트를 40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저 라인 하이트는 제가 지금 요 높이를 지정을 한 걸까? 아니면 잠깐만요. 조금 줄여볼게요. 요 높이를 지정을 한 걸까? 아니면 이 높이를 지정을 한 걸까? 얘가 1번, 얘가 2번입니다. 1번의 높이가 40이라는 겁니까? 2번의 높이가 40이라는 겁니까? 몇 번? 1번. 1번이 있어요? 포토샵 시간에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자,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포토샵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토샵에 보면 이 그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라인 하이트라고요. 여기에서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폰트 사이의 간격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 폰트의 높이라고 돼 있잖아요. 확인됐습니까? 여러분이 이 줄 높이를 지정한 게 그대로 코딩에 오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몇으로 저장을 합니까? 27 또는 24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게 라인의 하이트였다고요. 그걸 맞춰서 디자인을 지금 열심히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코딩할 때 그걸 그대로 구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라인 하이트를 27, 28 그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27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정한 건 지금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이 높이를 지정한 거라고요. 네이밍을 보십시오. 네이밍을 보면 간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레터의 간격, 스페이싱, 워드의 간격, 스페이싱. 근데 얘는 라인의 스페이싱이라고 안 했잖아. 라인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줄 하나의 높이라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저게 맨 처음에 잘 잡혀 있어야 디자인할 때부터 저걸 잘 잡고 디자인을 해야 코딩할 때 편하다고요. 자, 이거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더 자주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링크를 걸거나 그럴 때 링크의 모양을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글씨를 센터에 짠 해서 뒤에가 뚫려 있는 일명 고스트 버튼이라는 걸 많이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려와서 H2 하나 만들어 볼게요. H2 라인 하이트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일단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H2 해서 글씨를 line height라고 써봤습니다. H2. 자, 제가 원하는 건 얘에다가 아직 안 배웠지만 테두리를 간단히 넣고 그 테두리 안에 얘가 가운데 있게 하고 싶어요. 그거를 간단히 CSS를 한번 짜볼게요. H1 민트 H2 타이틀을 넣었으면 스타일에 가서 H2 너비를 일단 지정할게요. 위드를 한 500픽셀 너무 많다. 300픽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를 아직 안 배웠지만 이 픽셀의 실선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레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라인 하이트라는 제목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저 글씨가 세로 기준, 가로 기준 가운데 있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가 없네요. 높이도 한번 줄게요. 하이트 60픽셀 높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저 글씨가 어디에 있게 가로도 센터, 세로도 센터 저기에 놓고 싶다고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배우셨죠? 가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로 저 글씨를 가운데 놓겠대. 가로로 어떻게? 가로로 정렬하는 게 뭐였죠? 글씨를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하던 게 뭐였습니까? 글씨를 정렬하고 싶다고요. 텍스트를 정렬하고 싶다고요. 1대1로 직역하면 텍스트를 정렬, 얼라인 하고 싶다고요. 텍스트 얼라인이지 않습니까? 넣어볼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했어요. 저장하고 보십니다. 가로로는 센터가 잘 됐네요. 이제 문제는 세로 저 60핏의 높이 안에서 글씨를 가운데 놓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CSS,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CSS에서 세로 높이 안에서 요소를 가운데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데 글씨가 한 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속성을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했던 이유는 최근에 트렌드에서 뭐 플렉스니 그리드니 그런 걸 이용하면 세로로 가운데는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글씨 하나 있을 때를 얘를 가운데로 놓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배운 선에서 가능하다고요. 얘가 이 높이 안에서 60픽셀의 높이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게 하겠대요. 그럼 이 H2한테다가 뭘 주면 되겠습니까? 저 높이 안에서 글씨가 센터에 있대요. 얘 라인의 높이를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라인 하이트를, 얘 라인 줄의 높이 하이트를 60픽셀 하신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60픽셀의 높이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을 수 있다고요. 얘 높이, 라인의 높이를 60을 지정을 했으니까. 이 방법이 가장 한 줄만 있을 때 그 높이 안에서 센터에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다시 소스를 보면 H3라는 제목을 하나 만들었고 임시로 들여쓰기 내어쓰기 했을 때 위치를 파악히 용이하게 보더를 하나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색깔을 지정 안 하면 글씨의 기본 컬러로 나온다 입니다. 자, 이 H3에다가 텍스트 인덴트를 이용해서 일단 들여쓰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텍스트 인덴트 20픽셀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가 좀 전에는 테두리 옆에 딱 붙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죠. 로고가 글씨가 오른쪽으로 들여쓰기가 됐다고요. 20픽셀 해서 마치 간격을 준 것처럼 됐지만 얘가 글씨가 길고 다음 줄로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만 비어있는 꼴이 돼요. 밑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들여쓰기로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밀렸죠.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해보십니다. 마이너스 했더니 글씨가 이제 내어쓰기가 됐죠.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에서 왼쪽으로 와 있다고요. 20픽셀. 자, 마이너스에서 20픽셀 했어요. 지금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글씨가 왼쪽으로 가서 화면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만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9999EM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글씨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걸 왜 썼냐 이겁니다. 지금 H3라고 해서 제가 로고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보통 사이트에서 왼쪽 상단에 가장 먼저 오는 건 우리가 H1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요거를 일단은 H1에서 우리가 작성한 게 있으니까 생략하고 얘를 로고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한테다가 H3 안에 A 태그를 넣어 볼게요. 그냥 빈 링크 넣겠습니다. A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앞에 있던 거를 좀 바꿔볼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를 보여드리려면 지금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H3에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H3에다가 텍스트 인덴트해서 글씨를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을 지금 이 H3에다가 적용을 한 거니까 어디 안에 있는 내용들이 통째로 지금 바꾸고 나간 거냐면 요 A 태그 통째로 이게 왼쪽으로 숨었기 때문에 링크 자체도 안 보인다고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사이트의 로고가 대부분 H1에 돼 있고 그게 A 태그 안에 갇혀 있고 그 안에 글씨가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글씨가 있는데 그 자리에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이 로고라는 글씨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뭐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 로고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글씨는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로고 png를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도 지금 우리가 배운 텍스트 인덴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걔를 일단 무조건 따라하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스타일 줄 거냐면 H3 안에 있는 A 태그한테다 할 거예요. H3에다가 텍스트 인덴트를 해버리면 요거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로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H3 안에 A에다가 할게요.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H3 안에 A 태그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시 다 지워보고 보도록 하죠. 자, H3에다가 얘한테다가 배경을 지정을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경로.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 png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백그라운드입니다. H3 안에 A에다가 스타일을 잡고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저장하고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라는 글씨도 있고 뒤에 이미지도 보이는데 좀 전에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를 확인해 보면 요런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크기가 다 안 나오고 로고라는 글씨 부분만 빼꼼하게 한 요 정도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저 로고 png의 크기를 확인해서 A 태그에다가 크기를 줘야 돼요. 크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를 확인을 해봤더니 탐색기에서 얘를 확인해봤더니 얘 크기가 90에 30짜리예요. 90에 30짜리니까 width와 height를 줘볼게요. width, height. 자, 크기를 줬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인데 인라인 요소는 크기를 줘봤자 절대로 크기가 안 나옵니다. 크기를 모르는 녀석이에요. 인라인 요소는 크기를 모릅니다. 누가 그러면 크기를 아냐면 블록 요소만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너는 이제부터 블록 요소야 라고 해줘야지만 얘가 크기가 나옵니다. 저장하고 봅니다. 이제 로고 png의 크기가 온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했더니 너는 이제부터 블록 요소야 라고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A 태그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는 마우스 오른쪽 해서 검사해 보면 로고라는 글씨 부분만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로 바꿔놨습니까? 블록 요소니까 얘가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어차피 H3가 지금 공간을 쓰고 있고 H3가 만드는 공간 안에서 얘가 90에 30 픽셀의 크기를 가지며 블록 요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로고라는 이미지는 우리 의도대로 잘 나오고 있지만 글씨랑 겹친다고요. 애초에 있는 저 글씨랑 겹치고 있어요. 글씨를 멀리 보내버리겠다고요. 텍스트 인덴트에서 마이너스 9999 EM 정도 해서 화면 저 멀리 왼쪽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든 예쁜 로고가 나오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링크도 잡혀 있다고요. 대신 글씨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고에다가 글씨를 걸 거면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소스에서 직접 넣어도 될 것을 아까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글씨 대신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에 링크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글씨를 넣고 글씨를 멀리 보내버리고 그림을 배경으로 넣었다고요. 이건 다 어디에 연유가 있냐면 검색에 연유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직접 넣는 것보다는 글씨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게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로고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로 들어가 있던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이트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IR이라고 합니다. IR 기법이라고 부르는 게 얘예요. 글씨를 살리되 그 자리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로 교체한다라고 해서 IR 기법이라고 해요. 이럴 때 이 텍스트 인덴트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웹사이트는 만약에 잡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앞에 첫 글자 정도가 살짝 들여쓰기 돼 있어요. 웹사이트엔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인덴트는 언제 쓰냐면 이때 가장 많이 쓴다고요. 글씨 대신에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텍스트 인덴트입니다.